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최동호의 스포츠당. 네, 체력은 국력이다라는 말이 있죠. 언뜻 보면 참 굉장히 뭡니까 뿌듯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원래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 나왔다고 하죠. 즉, 근대 국가를 설립을 하고 그러면서, 그렇죠.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진 그 마음은 곧 바로 나라의 실책에 따라오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시민들을 길러내야 되는 그런 것이 국력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필요성에 의한 얘기겠죠. 예. 스포츠는 스포츠입니다만, 예, 스포츠에 숨겨진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선생 오늘도 자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예. 이제 아침 저녁으로 약간 선선한 기도 올라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네. 이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절기 있죠. 네네.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네네. 매번 느끼는데, 얼마 전에 입추 지나갔었잖아요. 네네. 그때 입추 때 태풍 온다고 해가지고, 그 전까지 떼약볕 더위였었는데, 네. 시원함을 느꼈었거든요. 네. 보니까 입추예요. 아이고. 그게 어떻게 딱딱 들어맞는지. 선수들도 말이에요. 스포츠 선수들도 더위. 이거 예. 어떻게 보면 종목에 따라서는 추위보다 훨씬 무서운 게 더위인데, 예. 이제 조금 한숨 돌리겠구나라는 그럴 때가 오고 있는 건가요? 선수들은 정면 대결을 해야죠. 더위하고. 싸워서 이겨야지 되는 거죠. 우리는 역시. 피해서 이겨야 되지만, 선수들은 싸워서 이겨야죠. 역시 선수는 다르군요. 예. 선수 같아요. 이런. 예. 자, 그리고 선수들을 감독하는 축구 감독. 사실은, 축구장에서 다른 예를 들면, 경기가 막 시작이 되면 야구 감독만큼 그렇게 바쁘지는 않습니다만, 예. 그래도 평소에 조련하고 작전 짜고 전술과 전략을 개발하고 이거 참 그야말로 대단한 직업인데, 직업으로 봐더라도 참 멋지기도 하고,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 감독 자리만큼 참 가시방석도 없는데, 여기 지금 하마평에 본격적으로 오르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요. 네덜란드의 판마르 베이크 감독, 이제 1순위로 이용수 기술위원장이 협상을 네덜란드에서 하고 돌아왔고, 그 이후에 네덜란드 현지 언론에서 이 판마르 베이크가 한국으로 가는 것을 거의 결심한 듯하다라는 네. 이제 보도가 나와가지고 국내 언론에서 인용을 해가지고 많이 보도를 했었었죠. 네네. 근데 그 이후로 좀 알아보니까 네네. 이 판마르 베이크 감독이 결심을 했습니다. 예. 오겠다. 예. 분명히 이제 결심했다는 얘기를 판마르 베이크의 이 최측근 네네. 로부터 확인을 했죠. 근데 어떤 정황으로 이런 얘기를 하느냐를 네네. 들어보니까 이 지난 8월 5일에 이용수 기술위원장이 이제 네덜란드로 출국을 했거든요. 네. 했는데 이 날짜가 잡혔으니까 출국을 한 거잖아요. 언제 보자라고 미팅 날짜가. 그렇죠. 이 미팅 날짜가 잡히자마자 이 판마르 베이크가 이 자신의 측근한테 부탁을 해서 네.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용수가 들어오는 거냐. 네. 축구협회가 나와의 협상에서 어느 정도의 진정성을 갖고 있느냐라는
알아봤습니다. 오, 예. 그러니까 이제 판마르베이크 감독 입장에서는 내가 진짜 1순위가 맞는지, 네. 그 나하고 협상하고 난 다음에 결렬되면은 2, 3순위하고 협상에 들어가는 건지, 네. 아니면은 동시에 이번에 와가지고 1, 2, 3순위 전부 다 만나서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건지, 네. 이것이 궁금했던 거죠. 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알아보고 이용수 기술위원장과 어느 정도 큰 틀에서는 합의를 했다고 그래요. 컨펌은 해주진 않았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잽싸게 판마르베이크가 알아봤죠. 네. 뭘 알아봤냐면은,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간에 조세협정이 체결이 돼 있는. 이 조세협정이 이제 이중과세 방지거든요. 그렇죠. 이것이 체결이 안 돼 있으면 한국에서 세금 내고 네덜란드에서 또 세금을 내게 돼 있죠. 그러니까 네덜란드 세금은 상당히 높을 거 비싸요.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체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것 등을 확인을 해보고 네. 한국을 가야지 되겠다. 네. 마지막 기회이다. 네. 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린 네덜란드 국적의 세 번째 감독인가요? 네덜란드 출신으로는 5번째입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어려서 5번째. 야, 잠시만. 아드보카드 감독. 그 이전에 히딩크부터 예. 시작을 해야 되죠. 네네. 쿠일루 빼고는 전부 다 네덜란드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본프레레, 네, 그랬네요. 아드보카트, 네네. 핀베어백이 있었죠. 핀베어백 감독이 있었군요. 그리고 이번이 이제 그 5번째. 야. 인데 판마르베이크 감독이 네네. 이 협상하는 과정에 임했던 자세하고 이것들 좀 들어보니까 네네. 저는 조금 이용수 기술위원장하고 역시 상당히 닮은 스타일이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예,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일단 이 판마르베이크 정도 되는 이제 감독들, 이 감독들도 저니맨이 있죠. 저니맨 여기저기를 전전하는. 예. 팀을 맡기 위해서 세계 곳곳을 누비는 일종의 뭐 용병 감독이라고 봐도 됩니다. 이 감독의 네. 세계에서도 팀을 맡아가지고 많은 돈과 명예를 얻어야 되니까. 네. 근데 이 대표팀 감독하고 이 협상하거나 이럴 때 이제 클럽팀도 마찬가지지만 네.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감독들이 많이 있어요. 이 팀을 맡겠다라고 해서 일단 기회가 오면 무조건 가겠다는 거죠. 왜? 돈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허세 떠는 감독이 있다 이거죠. 예, 그리고 협상에서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없는 네. 말을 언론에 흘리거나 네. 이러는데 이 판마르베이크 감독은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네네. 또 이쪽에서 어느 정도의 진정성을 갖고 오는지 네. 이 팀을 내가 진정 맡아야 되는지 안 맡아야 되는지를 고민을 했었다 이 얘기죠. 그런데 이 판마르베이크가 한국 팀을 맡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오히려 이 브라질 월드컵에서 바닥을 친 네. 한국의 축구 현실이 본인으로서는 유리하다 이겁니다. 매력적일 수가 있다는 얘기군요. 예, 왜냐하면은 이 축구협회 자체에서도 이제 참패를 당했기 때문에 뭔가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이용수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었었고 이용수라는 인물을 기술위원장에 앉혀가지고 하는 것을 봐서는 뭔가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 맞기 때문에 네. 이 시점에서는 외국인 감독 입장에서 팀을 맡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거죠. 그렇군요. 예. 역시 누울 자를 보고 발을 뻗는다. 예. 하는 그런 속담이 생각나는 그런. 그리고 이 판마르베이크 감독의 이제 고향하고 지금 주거지가 그 벨기에의 최남단이 마스트리트라는 지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최남단. 네네. 벨기에하고 국경지대예요. 네네. 근데 이 양반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그 가족적이고 이 가족을 중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맡았던 팀을 보면은 네덜란드 대표팀하고 네덜란드의 그 페예노르트라는 팀, 그리고 독일의 이 함부르크하고 이 도르트문트라는 팀을 맡았었는데, 네. 그 마스트리트하고 비행기로 2시간에서 3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는 네네. 팀들만을 맡았다 그래요. 예. 왜냐? 조금이라도 시간이 나면은 집에 가서 가족들과 같이 있으려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이용수 기술위원장한테 만나서 얘기할 때 조건으로 내걸었던 게 네. 1년 365일 한국에 있을 수는 없다. 그렇다. 예.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럽에 있는 것을 허해달라. 네. 유럽에 어차피 있게 되면 유럽에서 뛰는 우리 선수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들도 보겠다. 네. 이 조건을 내걸었다 그래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지금 62살이거든요. 네. 나이로 봐서 한 4년이면은 66인데 네. 한국 대표팀이 마지막 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본인으로서는 마지막 기회고 마지막 팀인데
이 국가대표와 클럽팀은 다르다. 그래서 한국 팀을 맡겠다. 또 기본적으로 16강 포텐셜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아주 잘하는 팀,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 브라질, 뭐 스페인, 뭐 이런 팀 맡아가지고 성적 못 내가지고 망신당하는 것보다 네.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팀 맡아가지고 16강에 올리는 것이 더 이 가능성을 보면은 더 쉽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같이 뜻을 모으고 있는 예. 스포츠 기자 그리고 평론가들 모임이 있잖아요. 스포츠문화연구소입니까? 아, 예, 스포츠문화연구소. 네, 거기에 그 동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들을 하던가요? 이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이 별로 없죠. 어.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아하, 네네네. 이분 이제 판마르베이크 감독이 축구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2010년에 그 남아공 월드컵에서 이 준우승까지 갔었거든요. 네덜란드 대표팀 네네. 이끌고서. 그리고 유럽 축구연맹컵에서 이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을 했었었죠. 이 네. 페이에노르트 데리고 우승했었고요. 이 때문에 이제 유럽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어느 정도의 감독이다라고 알고는 있지만 이분의 이 감독을 오는 것이 적절하다, 뭐, 잘 됐다, 기대한다라는 정도의 어떤 그 코멘트를 낼 수 있을 만큼 이분 개인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로 됐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용수 기술위원장하고는 투톱으로 잘 이 코드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화려하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 양반이 한 얘기가 지금 네덜란드 축구가 뭐 4-3-3이나 3-4-3 위주로 가가지고 전원 공격, 전원 수비, 이 네. 토탈 사커잖아요. 근데 이 판마르베이크는 네덜란드 축구에서 봤을 때는 2단화예요. 2단하다. 예. 어떻게 해요? 그래서 베르캄프 같이 네덜란드 축구의 영웅이 네네. 이 판마르베이크를 보고서 재미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특징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홍명보 감독이 했었던 4-2-3-1을 가지고 네. 수비의 안정성. 수비.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사람이 한 코멘트 중에 하나가 이 축구는 추하더라도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신나고 보기에 통쾌하게 화려하게 경기를 해가지고 골을 터뜨리는 것보다는 일단 재미없고 지루하더라도 수비 안정성을 갖고 가가지고 한 골 차로라도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왠지 이태리 축구랑 비슷한 느낌으로 그런 다가오네요.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네덜란드에서는 이제 네덜란드 축구의 2단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게 이제 압박하고 스피드를 강조하거든요. 근데 네. 압박이랑 스피드를 하려고 하면은 체력이 일단 예. 기본이잖아. 근데 네. 이 얘기를 한국 축구가 맨날 했던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 축구가 갖고 있는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살리겠다. 판단이 간 거죠. 근데 만약에 대표팀으로 새로 온 사람이 축구는 역시 기술이야. 세밀한 패스, 자로자냈던 패스나 기술을 강조하게 되면은 우리 선수들에게 저는 안 먹힐 거라고 보거든요. 예. 우리는 스페인이나 무슨 뭐 영국이나 유럽 애들처럼 어렸을 때부터 꼭 훈련해온 거하고 강제해온 게 다른데, 네. 이게 이제 다 큰 선수를 데리고 와서 그거 강조한다고 되겠습니까? 일본도 아닌데, 그죠? 예. 네. 우리는 우리의 축구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런 면들을 봤을 때는 이제 화려한 외형보다도 이 신뢰하고 내실을 중요시하는 이용수 기술위원장, 네. 돌다리도 두들겨가는 스타일인데, 이용수 기술위원장과 판마르베이크 투톱으로 2018년 네. 러시아 월드컵을 데뷔한다는 점에서는 일종의 한번 기대는 걸어볼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용수 기술위원장이 사실은 예전에 12년 전에 히딩크 감독을 예. 모셔와서 예. 큰 업적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큰 업적을 이뤘는데요. 또 이제 제가 요 한마디를, 제가 뭐 이렇게 이용수 교수가 그렇게 친분 있는 사람은 아닌데, 네. 이 판마르베이크 감독의 얘기를 들어보니, 그 측근 쪽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니, 네. 판마르베이크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제시받은 금액은 연봉 금액은 이 지금 보도에 나오는 것처럼 20억 원보다는 못 미친다. 네. 못 미치는데 지금 내 상황이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축구협회, 한국 축구협회가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있느냐. 이 얘기가 이제 함축하는 의미가 나를 데리고 가서 나에게 전권을 주면서 4년 뒤에 무언가 성과를 낼 수 있게 같이 한번 힘을 모아서 해보자. 이런 걸 갖고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봤다 그러거든요. 중요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축구협회가 제시한 계약 조건이 3년 플러스 1년이에요. 네. 이 3년이라는 거는 최종 예선 때까지. 네. 그러니까 최종 예선 통과하면은 본선에 가고 최종 예선 통과에 실패하면은 감독을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합리적이네요. 예. 예. 근데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계약 전이니까 어느 나라 축구협회건 간에 이런 말은 못 하겠어요. 우리 3년 무조건 보장해 줄게. 계약 전에 이런 말은 뭐 다 당연히 다 하겠죠. 그렇죠. 나중에 뭐 자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 말을 웬만하면 안 믿는데 네. 이용수라는 인물이 와가지고 얘기를 해보니 네. 진정성이 느껴진다 이거죠. 예. 예. 그렇군요. 역시 물론 프로의 세계는 계약의 세계이긴 하지만 그 예. 안에서 서류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진정성이라는 예. 것 그런 것을 회담하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게 중요한 대목이네요. 대표적으로 이 감독의 세계에서도 매추 같은 이 감독들은 매추. 네. 예 무조건 다 돈이거든요. 예. 돈 입금되면은 한다. 예. 예. 그리고 뭐 이제 이 더블 플레이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안 되는 금액, $10,000라도 네. 더 주겠다라고 한다면 네. 오늘 이 A팀하고 하자라고 얘기했다가 내일 B팀에서 $10,000라도 더 주겠다고 한다면 금방 말을 바꾸는 네. 이런 스타일의 감독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판 감독. 희 감독께서 예. 우리가 그 12년 전에 우리에게 참 많은 기쁨을 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줬죠, 우리나라에. 예. 판 감독께서는 또 예정대로 된다면은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오시는데 이 어떤 또 무엇을 던져주실지 우려 섞인 그러나 좀 뭔가 좀 한 줄기 빛을 보는 듯한 느낌도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와중에 박항서 감독이 좀 주지 뭐 이런 글도 올라왔습니다만 박항서 감독께서는 내 다시는 국가대표 감독 안 한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예. 와서 롯데껌도 아닌데 말이에요. 씹다 버리는 이런 거 옳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그래요. 오늘 대한민국 축구협회는 왜 이 모양이 되었나? 시리즈 오늘 3편이에요. 제목은 정몽준의 대리인 조중현이라는 이름으로 제목을 보내주셨어요. 예. 이 지난 시간에 이제 대한축구협회 정몽준 시대를 얘기를 했잖아요. 네. 공가가 있다. 그러나 2002년 넘어가면서부터 축구의 이 그 파괴력, 월드컵의 파괴력을 알게 되면서부터 수단화시켰다. 자신의 네. 정치적 목표를 위해서. 자신의 정치를 위해서 축구협회 협회장이라는 것을 수단화시켰다. 예. 네. 이러면서 이 축구협회가 변질되다 보니까 수많은 비판이 나오게 되잖아요. 네. 뭐 지금도 끊이진 않고 있지만 이 현대가들이 너무 주무르고 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정몽준 축구협회장도 꼼수를 쓴 겁니다. 네. 나는 뒤로 물러나 있자. 대리인을 내세워가지고 해야 되겠다. 너무 전면에 나서서 요건 얻어먹을 필요가 없다. 네. 그래서 내세운 겁니다. 예. 조중현이란 인물을. 조중현은 자신의 기업에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현대중공업 출신 아닙니까? 예. 원래 축구인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그 축구인이에요. 뭐냐면은 중동고등학교하고 고려대학교에서 축구 선수를 했거든요. 여기도 또 고대가 나와요? 하여튼 고대 출신. 예. 그리고 이제 뭐 해병대 산업은행 거쳐가지고 83년에 울산 현대가 창단될 때 아하. 이때 창단팀 코치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된 거였군요. 예. 그러다가 이제 감독까지 하게 됐는데 네. 감독하다가 86년에 나오게 됐죠. 왜 네. 나오게 됐냐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김종부 스카우트 파동, 현대와 대우에서 이 스카우트 파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서 그때 이제 현대에서 나오게 됐고요. 그 이후로 이 KBS에서 이제 해설가로 한 10년 정도 쭉 활동을 하다가 네. 92년에 축구협회의 비상근으로 이사로 이름을 올려놨는데 이 정몽준 회장이 이제 98년에 전격적으로 전무로 네. 스카우트를 한 거죠. 축구협회 전무로. 예. 그렇다면 이 조중현 씨가 정몽준에 의해서 스카우트 했습니다만 이분이 어느 순간부터는 참 많은 욕을 얻어먹긴 했습니다만 예. 이분이 했던 일 일단 좋은 얘기부터 좀 얘기들 해주시던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만나서 직접 얘기를 해보면은 이러는 게 많다라고 본인이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이분이 이러는 거는 대부분 정몽준 회장이 자신이 이뤘다고 하는 것과 거의 다 똑같아요. NFC 파주에 트레이닝 센터 만들어놨다. 자신의 임기 동안에 원정 최초로 남아공 월드컵에서 최초 월드컵 원정 16강을 일궈냈다. 유소년 축구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유소년에 많은 신경을 썼다. 네. 대부분이 비슷한 얘기인데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이분은
능력은 있는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축구인 출신 중에 행정으로 해서 어쨌거나 축구협회 회장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일부 있는 분들은 행정의 달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이거 축구인들끼리 봤을 때 뭐 그냥 행정의 달인이지, 뭐 그냥 정상적으로 봤을 때 행정의 달인 뭐 이 정도까지 가겠습니까? 근데 능력은 있다, 어쨌거나. 갔으니까. 축구협회, 동네 복덕방 같은 그런 축구협회의 경영의 이런 행정이라는 것을 좀 도입을 하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군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평에 대한 상당한 저는 이제 부담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서 주관적인 느낌까지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것까지는 괜찮으나 주관적인 평을 얘기하게 되면은 보는 사람의 입장이나 각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네. 때문에 주관적인 얘기는 제가 느낀 거는 얘기하는 거라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예를 들게 되면 이분은 굉장히 출세욕, 권력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분입니다. 그를 뒷받침해주는 나름의 능력이 축구계 안에서는 통했기 때문에 협회 부회장과 회장까지 올라갔는데, 민주적인 의사결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전혀 모르시는? 예. 오로지 오만과 독선이라고 저는 보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재임 기간 동안에 국회에 3번이나 불려나갔었죠. 증인으로 채택돼가지고. 그렇지만 하여튼 정몽준 얘기는 잘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오랫동안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권력욕과 해바라기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는지를 서세로 잘 파악하고 있는 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상명하복 이런 거에 길들여져 있다.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상명하복도 바라보는 방향과 의사결정이 투명하게 되면 추진력이라도 볼 수가 있는데, 이분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위로부터 받은 성과를 부하와 후배들을 쥐어짜가지고 그 성과를 본인이 가져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할 때는 이분은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전무자리나 사무총장이 있던 분들은 옷 벗고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었었죠. 이거 뭐냐 하면은 가지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희생양을 만들어낸 거였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축구협회 계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나름의 이제 카리스마가 있어서 이사회나 이 부회장들 회의를 할 때에 이 조중현 앞에서 그의 후배들이 말도 제대로 못 꺼냈다고 합니다. 카리스마 때문에. 예. 그 몰아붙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겉으로는 회의이지만 위에서 일방적으로 점검하고 부하 직원들 성과 측정하고 몰아붙이는 이 독선과 오만이었었는데 그게 이제 한 끗 차이잖아요. 보기에 따라서. 그렇죠. 어떤 사람은 추진력이라고 얘기했는데 본인들은 추진력이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한 번도 그렇게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조중현 회장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을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난번에 브라질 월드컵 끝나고 난 다음에 홍명보 감독이 이제 물러나는 자리에서 정명규 회장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머리 숙이면서 기대에 못 미친 점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얘기는 했었습니다. 저는 그거 보고 그래서 깜짝 놀랐었어요. 그래도 낫다. 전인 정몽준이나 조중현보다는. 기대에 못 미쳤을 때 기대에 못 미쳐도 죄송하다. 다음에 분발하겠다. 이런 얘기조차 진심 어리게 머리 조아리면서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랬군요. 예. 한번 들어가 보죠.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지. 아무래도 이제 98년 얘기서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98년, 프랑스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프랑스 월드컵이 있던 해에 이 정몽준이 전격적으로 이 조중현을 전무로 끌어올렸죠. 예. 이 98 프랑스 월드컵에서 대표팀의 감독이 차범근 감독이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볼게요. 이 차범근 감독 하면은 그 당시에 상당한 신드롬을 갖고 온 게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거였죠? 차범근 감독이 처음으로 이제 국민적인 기대를 모으면서 대표팀 감독으로 올라가면서 이 깔끔한 양복에다가 항상 그 당시에 노트북을 갖고 다녔었어요. 모던한 느낌. 예. 노트북 갖고 다니면서 선수들 개개인의 기록, 훈련 상황, 훈련 일지 등을 모두 다 노트북에 파일로 정리해서 한다. 분석한다. 이게 이제 텔레비전 화면에도 노출이 되고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도 달려들어가지고 그 엑스파일에 뭐가 어떤 내용이 들었냐. 스포츠 과학 같은 느낌, 합리적인 느낌, 스마트한 느낌,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뿌리고 다녀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 전까지 그 감독들은 추리닝 입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죠? 네. 그래가지고 농구의 그 이충희 감독은 저한테 그 당시에 차범근 때문에 죽겠다. 왜요? 차범근이 노트북 갖고 맨날 다니니까 우리 단장도 나보고 노트북 갖고 다니라고 맨날 시킨다. 내용이 없는데. 예. 하여튼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었었는데 네. 이렇게 이제 산뜻한 느낌, 독일의 어떤 그 선진 축구 시스템을 배워가지고 우리 대표팀에 접목해 보려고 하는 이런 느낌의 차범근 감독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축구계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싫어했다는 거죠. 아니, 왜 싫어해요? 지금까지 해왔던 거하고 다르니까. 혼자 잘난 척한다, 뭐 이런 거? 그런 느낌이죠. 네. 그래가지고 이 대표팀을 지원을 해주는 게 기술위원회잖아요. 네네. 기술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이 기술위원들하고 갈등 관계에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차범근 감독 입장에서 기술위원들의 도움을 좀 받고 싶고 한데 얘기해주거나 뭐 지원해주는 게 다 옛날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그 컴퓨터 파일로 정리된 예를 들면 쌈박한 것을 원하는데 다 글을 써가지고 오는 수준이다 보니까 차범근 감독이 그 얘기 들을 리가 있나요? 그렇군요. 없죠. 네. 근데 이 조중현 이 전무 네. 그 당시에 이 사람은 그러니까 차범근이 고가운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예를 들면은 286 컴퓨터 갖고서는 예. 컴퓨터 하고 있는데 감독이라고 나타난 놈이 486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나타나갖고 예. 뭔가 좀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이 선배들이 얘기하는 조중현이 얘기하는 것들이 경험과 네. 경험과 이 관례, 네. 전통. 네. 본인은 이제 이렇게 생각했었겠죠. 네. 근데 차범근 감독의 얘기가 마땅치가 않으니까 이미 갈등 관계에 들어갔었었는데 네. 그래가지고 차범근 감독이 그 98년 프랑스 월드컵 때 중도에 잘렸잖아요. 그거 참 충격적이었어요. 충격적이었죠. 예. 아무리 예. 못한다 하더라도 예. 현지에서 한자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 당시 상황을 잠깐 보게 되면은 네네. 1차전에서 우리가 멕시코와 상대를 할 때 3대1로 패했죠. 네. 선제골 먼저 하석주 골 넣자마자 2분 뒤에 백태클을 하고 퇴장당한 다음에 3대1로 졌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히딩크를 만난 겁니다. 네덜란드. 5대0으로 깨지고 난 다음에 네. 이 2차전은 네덜란드에서 5대0으로 깨지고 난 다음에 전격적으로 경질이 돼버렸죠. 마지막에 이번에 우리가 이 브라질에서 만났던 벨기에를 그 당시 마지막 3차전 상대로 만나가지고 1대1로 비겼는데 네. 이 98 프랑스 월드컵에서 경질되고 난 뒤에 차범근 감독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본인이 그 느낌 바대로 얘기를 했는데 이 국내 축구판이 정치판하고 똑같았다. 프랑스에 이미 갔을 때서부터 자기는 그 당시에 이제 조중현이 이 월드컵 단장을 맡고 갔었거든요. 네. 이제 차범근 감독 나는 이 기술위원 그리고 조중현 단장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우리 선수들하고 다른 호텔에서 단장과 기술위원들은 묵어달라. 라고 부탁을 했대요. 네. 부탁을 했는데도 기술위원들이 선수들하고 같은 층에서 묵었다. 선수들이 굉장히 위축된 바가 있었다. 행동이 조심스럽고 하니까. 예. 그러면서 이미 전격적으로 발표되기 이전에 조중현 단장이 경질서를 흘렸다. 이미 그때. 예. 그러면서 그때 이제 차범근 감독이 이번에 그 홍명보 감독처럼 공격당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차범근 감독이 나름 독실한 기독교인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독교를 믿는 선수들을 편애해야 한다. 그러니까 조중현 감독 입장에서는 얘를 자르려고 하면은 잘라야 될 이유를 만들어내야지 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들. 그런 식으로 막 흘리고 달랬다는 얘기죠. 실제로 그런 것은 증명되지 않았는데. 네, 증명되지 않았죠. 근데 증명되지 않은 것을 흘리고 다녔다. 예. 근데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이번에 기대에 못 미친다. 네. 근데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3경기를 뛰는데 2경기까지 보니까 이거 틀렸다. 네. 라고 했을 경우에 한 경기 남겨놓고 감독을 바꿔야 됩니까? 그리고 마지막 3차전 벨기에하고 할 때 감독 없이 우리가 경기를 했거든요. 일단은 끝까지 책임지게 하고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불려들어서. 예. 결과를 점검하고서. 예. 보니까 당신의 전술은 실패했다. 예. 전략 전술이 실패했으니까, 기술위원들과 의논한 끝에, 그만둬야 될 것 같다. 예. 여기까지인 것 같다. 수고했다. 예. 이렇게 돼야 되는 거겠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이 차범근 감독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기 이전에 네. 2차전이 끝나고 마지막 한 경기 남겨놓은 시점에서 경질한 게 과연 옳으냐는 따져볼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봐도 조중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장으로 갔기 때문에 조중현에게 화살이 돌아갔거든요. 네. 근데 조중현 단장의 해명은 뭐냐면 마지막 결정은 내가 내린 것은 맞다. 그러나 네. 기술위원과 협회 부회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회의를 거쳐가지고 결정한 거다. 항상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거든요. 참 비겁하네요. 근데 그 회의의 모양새는 어떤 거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프랑스 의원지에서 본인이 소집을 했어요. 일로 와라. 와가지고 야, 차범근 자르겠다. 의견 있는 사람. 워낙 그 자신의 그 권위, 그 전무의 권위로 자기 후배들 누르니 후배들이 한마디도 못하고 있을 때 뭐 대답 없어? 그럼 내가 할게. 회의 끝. 이런 식의 그 정도의 얘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바깥에다가 대고서는 회의를 하고 결정된 거다. 이렇게 결정은 내가 했지만 얘기하는 게, 충분히 기술위원 얘기들 듣고 부의장 얘기 들어가고 어쩔 수 없었다. 대강 이런 뉘앙스를 얘기한 거군요. 그렇죠. 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런 식의 그 면피나 그 상황 인식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아까 제가 전혀 없는 상황을 얘기했잖아요. 네. 이런 식의 그 행동들이 그 이후로도 계속 되는 겁니다. 계속 되풀이되는 일상이었다는 얘기군요. 예. 그게 조중현의 문제점이었다. 예.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국정감사만 2번을 받았고요. 네.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만 3번을 불려갔었거든요. 네. 근데 최초로 2005년도에 이 한국 스포츠사에서 최초 축구협회가 국정감사 대상으로 올라갔죠.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예. 근데 국정감사로 올라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공문서 위조. 네. 그 당시 이제 봄프렐의 대표팀 감독 경질 배경에 석연찮은 것이 있다. 네. 협회의 그 부정 회계 그리고 이 현대 출신들 직원들 급여 문제하고 이 히딩크도 그랬고 히딩크 위에 봄프렐의 뭐 아드보카트 네. 핀베어백까지 이 협회가 그 영국의 그 스포츠 마케팅 회사인데요. 이 KAM이라는 스포츠 마케팅 회사 에이전시 회사하고 네.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캄 소속 감독들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뒷거래가 있는 게 있다는 의혹들이 이제 제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식으로 따지면은 계속 같은 기획사 출신 가수만 불러온다는 얘기군요. 그 얘기예요. 네. 예.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그 2005년에 최초로 국정감사장에 불려가지고 국정감사를 받았죠. 네. 받아가지고 아주 박살이 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살이 나가지고 축구협회의 회계 같은 것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결론은 잘하겠다라고 이제 됐거든요. 근데 누군가 책임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말해요. 근데 우리 역사상 최초로 축구협회라는 단체가 국정감사 가가지고 그동안 잘못되어 왔다는 거 다 지적을 받고 네. 앞으로는 잘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으면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총괄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죠. 당연하죠. 그리고 대국민 사과라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 김동대 그 당시 사무총장 네. 그리고 이 그 농섭 전무이사가 사퇴를 했거든요. 이 당시에는 이제 그 부회장으로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네. 조중 회장은 자신이 이제 실무 총책임자로서 일을 해왔는데도 살아나왔죠. 전형적인 꼬리자르기고 우리나라의 권력자들이 보여주는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모습이군요. 예, 그런 겁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도 바뀐 게 없었었죠. 바뀐 게 없어가지고 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을 때에 이 국정감사를 2012년도에 또 불려나갔습니다. 네. 2012년도에 우리가 자세히 생각을 돌이켜 보면은 이제 대표적인 예로가 되는 건데 박정호 선수 독도 세리머니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독도 세리머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벌어진 축구협회의 대응에서 네. 일본 축구협회에다가 먼저 사과 메일 보내가지고 이거 문제 삼지 말자라는 식으로 네. 일본 축구협회에다 사과 메일 보냈고요. 네. 그 다음에 그때 IOC에서 박종호 선수가 시상식 때 나가지 않았었는데 네. 이 축구협회 이 관계자들이 먼저 알아가지고 박종호 선수 보러 나가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때 그 IOC에서는 이 동메달을 준비하고 있었었어요. 네. 박 선수의 동메달을. 예. 그래서 네. IOC에서는 후에 그것이 뭐냐면은 이 동메달 수여를 보류한 게 아니라 박탈이라고 했거든요. 네. 박탈한 건 뭐냐면은 줬던 거를 뺏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는 박정호 선수에게 동메달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는 거였었는데 의례적으로 네.
축구협회가 알아서 다 긴 거였었죠. 축구협회, 한나라의 축구협회는 일단은 그 자국 축구를 보호해야 되고, 대외적으로는요.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선수들을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반대였군요. 예, 근데 그 사건을 통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이렇게 축구협회의 대응이 이루어졌는지를 보게 되면은 평소에 이 축구 선수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 그들의 그 문제 발생시에 대처하는 방안의 원칙이 국익이나 선수들이나 우리가 받아야 될, 누려야 될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 잡으려고 문제 일으키지 않고 그냥 넘어가자라는, 덮고 넘어가자는 식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장기판에 졸로 하는군요, 선수들은. 그거였었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또 더 큰 비리들이 터져 나왔었죠. 그 뭐냐면은, 이제 이 일이 또 이제 반복이 되면서 축구협회가 얼마나 엉망인지 네. 이제 알게 되면서 국회의원들도 관심을 갖게 되고요. 이제 계속 이제 그 취재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감사원하고 국세청의 감사까지 받게 됐거든요. 여기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를 들게 되면은, 2011년, 그러니까 이번에 그 브라질 월드컵에서 우리가 성적을 못 내게 된 여러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죠. 감독을 지 마음대로 다 바꿨죠. 그러니까 이번 대표팀 원래 출발점은 조광래 감독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2011년 만에 잘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가지고 우리 병영님이 감독이고 내가 이제 그 회장이야. 네. 3년 계약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잘랐어요. 1년만 쓰고. 네. 나머지 2년 계약금, 연봉은 줘야지 되는 거거든요. 줘야죠. 내가 잘랐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것도 뭐 그러니까 기술위원회 회의 거치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일단 자르고 난 다음에 못 주겠다 그랬어요. 안 줬어요, 연봉을. 하하. 이 감독뿐만이 아니라 그때 코치나 박근혜 뭐, 코치까지 예. 합쳐가지고 전부 다. 예. 그래가지고 조광래 감독이 소송을 냈어요. 열받아서. 당연하죠. 3년 계약으로 들어와갖고는 다른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예. 저 야간업소랑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예. 3개월 동안. 그래서 다른 데랑 계약을 못해서 전담이었는데 한 달 만에 잘라 놓으면은 그다음부터 다른 일자리 알아봐야 되는데 예. 기회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무슨 뭐 야간업소도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그렇죠. 한나라의 축구협회가 정식으로 문서로 해가지고 계약까지 했는데 그러니까요. 네. 계약 기간 도중에 잘라놓고서는 나머지 기간 동안에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돈 못 주겠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야바이 판도 아니고 예. 그렇죠. 네. 근데 물어봤어요. 왜 안 주는 거냐? 네. 근거가 뭐냐? 네. 마음에 안 든다 이겁니다. 얘기하는 그 즉슨 속 내용은 이제 이 마음에 안 들어서 못 주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그 머릿속의 내 구조의 생각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아주 동네 골목 대장이죠. 그 안에서 그 세계 속에서 내 판단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해왔던 것이었었죠. 저 형님께서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합니다. 뭐 이런 거네 정말.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이제 정몽규 회장이 들어서면서부터 소송에서도 이겼고요 해가지고 네. 지급을 해주는 걸로 갔거든요. 그랬는데 2012년 초에 네. 감사원 감사에서 또 엄청난 일이 또 벌어졌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끼리끼리 노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축구협회 이제 그 회계가 아주 엉망이다 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네. 나름 이제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직원을 보강을 했습니다. 네. 이 사람은 이제 회계 담당인데 카드 회사 출신이에요. 네.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일으킨 사건을 들어보니까 이게 인간인지 그 전에 회사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퇴사한 건지 네. 이 정도로 이제 헛갈리는 인물인데 이 축구협회가 이제 스폰서로부터 네. 예를 들면은 이 현금으로 스폰을 받을 때도 있고요. 또 현물로 받을 때도 있거든요. 네. 그 용품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현물이 항상 쌓여져 있죠.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축구화나 축구공이나 이제 고가의 장비들을 팔아가지고 자기가 챙긴 겁니다. 이거 민망해. 듣는 제가 다 민망하네요. 예. 그리고 네. 또 뭐라고 할까요? 이 축구협회가 워낙 그 출장이 많잖아요. 그렇겠죠. 그 온갖 카드나 이런 거에 이제 마일리지 같은 것들을 네. 지가 또 카드 회사 출신이다 보니까 그 뭐 기프티 카드 네네. 이런 걸로 바꿔가지고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몰래 또 조작해가지고 쓰다가 엄청나게 걸린 겁니다. 참 찌질하고 꼼꼼하네요. 예. 문제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 문제 많은 직원이 이제 감사에서 걸렸기 때문에 네. 잘랐거든요. 네. 잘랐는데 이 직원한테 어떻게 된 게 위로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어요.
잠깐요. 명예퇴직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1,500만 원도 아니고 150만 원도 아니고 1억 5천만 원을요? 예. 명예퇴직을? 예. 명퇴금조로 1억 5천만 원을 주고서 권고사직을 시켜버린 겁니다. 이 감사에서 걸려가지고 횡령 걸린 직원을. 군대에서 그러면 불명예 제대는 물론이고, 예. 그러니까 퇴직금이고 나발이가 없는 거죠. 연금이고, 그리고 예. 형사처벌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무슨 뭐 형사고발 당하지 않은 것만 해도 그렇죠. 감지덕지 해야지 되는데 네. 보냈어요. 왜 그랬어요? 그래서 또 그 당시에 또 취재해가지고 다 걸렸죠. 네. 각서가 있었다. 직원과 축구협회가. 아니, 어떤 각서가요? 각서의 내용은 딱 요약하면 딱 두 개입니다. 네. 1. 갑은 을에게 네. 2년치 연봉을 외로금으로 지급한다. 갑은 축구협회고 을은 그렇겠죠. 바로 비리를 저지른 직원이고. 예. 네. 2. 을은 퇴사 이후에 갑에게 해로운 사실은 일절 발설하지 않는다. 그렇군요. 이게 뭐였겠습니까? 찔리는 게 있으니까 너 2년치 너 지금 행동 괘씸하지만 2년치 연봉 챙겨줄 테니까 나가서 조용히 해라. 그러니까 마치 그 박정희 2세 최측근인 정윤회 씨가 이혼하면서 예. 조건 중에 하나가 절대로 결혼 중에 있었던 일을 발설하지 않는다. 부인한테. 예. 예, 부인이랑 이혼하면서 그런 거랑 왠지 좀 뉘앙스가 비슷하네요, 저는. 그렇죠. 네, 왜 우리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네. 왜 그런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축구협회 노조에서 기자들에게 네. 너무 엉망이다. 네, 네. 그래서 정보를 막 그때 그 당시에 주고 막 난리를 쳤었습니다. 그 정보가 뭐냐면은 이 협회에서 이 인간을 그냥 자르고 형사고발을 하지 못한 이유가 협회 그 비자금 조성 그리고 협회 간부들의 비리를 얘가 회계 담당이었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가지고 네. 못한 거다. 그리고 네. 실제로 이 인간이 아주 보니까 아주 막 나가는 인간이었었어요. 네. 자르려면 자를 테봐. 너희들 내가 다 죽여버리겠어. 내가 이거 다 얘기할게. 이게 큰 소리에 싸우기도 했었다라는 그 노조 쪽에서 얘기들이 수없이 나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세청 감사까지 들어간 겁니다. 네. 근데 이것을 그렇게 그냥 각서로 처리를 하는 거였었죠. 예. 근데 이 각서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기자들도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 각서 밝히라고 하니까 나중에 각서를 공개를 했어요. 예. 근데 이런 각서가 왜 필요했냐라는 그 공개적인 기자회견에서 조중현 전무가 답한 내용입니다. 뭡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때의 그 전무가 김진국 전무였었거든요. 네. 차범근 선수 시절에 1년 선배이기도 하고요. 예. 네. 그래서 조중현 위원장이 그때 한 원인 그대로입니다. 네. 김진국 전무가 예전에 은행 지점장을 했다. 네. 예, 당시에 이 회계 출납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이 퇴사 시에 은행에서 취급한 비밀은 절대 발설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썼었다. 네. 그래서 김진국 전무가 그렇게 한 거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 늘상 이런 식이었었어요. 조중현 전무가 해온 게. 지금 웃고 있는 게 정말 웃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너무 열받는 얘기네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김진국 전무가 책임을 지고 나갔거든요. 네. 조중현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군요. 모든 것은 밑에 사람이 잘못했고, 예. 임명한 것도 자기인데, 사고 벌어지면, 이건 다 아래 사람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 그 최재천 의원 있죠. 네. 2012년 국정감사장에서는 최재천 의원, 그 당시에 이 조중현은 출석하지 않았었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최재천 의원한테 축구협회가 박살을 났었었는데, 네. 조중현 회장이 2005년 등에 이제 국정감사에 나와가지고 항상 하는 말투가, 네. 뭐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이더라법. 예. 그러면서, 그때 그 직원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겁니다. 다 이거예요. 그 행정의 달인이라고 얘기 듣는 것이 네. 결국에는 책임 회피 위한 이런 식으로 다 빠져나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권은 다 휘두르고서는 예. 문제가 생기면 전부 다 객관화시켜서 얘기하는 유치이더라법. 점점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이게 청와대랑 새누리당스러운 얘기들만 일로 자꾸 이렇게 감정이입이 됩니다, 지금. 그러면서 또 그 당시에 또 하나 밝혀졌던 게 이제 그 토토 있잖아요. 토토에서 스포츠 토토, 예, 네. 거기서 이제 그 발생한 수익금이 종목별 단체에 이제 지원금으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 돈에서 이제 축구협회 직원들이 뭐 안마 시술소 가고 뭐 접대하고 룸사롱 쓰고 이거 다 걸렸었거든요. 네.
그런 거를 본인이 그 축구협회가 무슨 뭐 대기업인가요? 그 직원들 일일이 쓰고 네. 이 감사에서 받은 결과 회장이 보고 안 받겠습니까? 보고 받겠죠.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 말이나 됩니까? 나중에 뒤로 다 얘기 들어보면 자기네들끼리 그 대책회의 열어가지고 수습하려고 이런 회의 다 거쳤으면서 나와가지고는 회장이 그런 거는 뭐 회장이 알아서 할 일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발빼는 게. 그러면서 전무나 사무총장 계속 날려가지고 희생양 만들고. 이런 사람을 왜 정몽준 회장은 중용했을까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 축구인들이 하는 얘기, 행정의 달인이라는 게 나의 생사 여탈권을 주고 나를 살려줄 수, 내가 빛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한 사람한테는 충성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가 원하는 걸 해주기 위해서 내 밑에 애들을 쪼우고 박살내고 가는 거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 주에 이 얘기를 계속 해주실래요? 아니면 오늘 마무리 하실래요? 오늘은 이제 마무리를 가죠. 이 축구협회 얘기는 한 3편 정도 왔으니까.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말 청와대와 새누리당과 뭐가 다른가? 축구협회가. 그 축구협회를 사유화시키고 말이죠. 그리고 권위주의로 찍어 누르고 문제가 생기면 그 밑을 꼬리 자르게 하고 뭐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유체이탈 합법까지. 예. 예. 알겠습니다. 축구협회 왜 이 모양이 되었는가? 다 이유가 있었군요. 이유 있었죠. 다음 주에 인트로로 3회 동안 했던 것을 짧게 좀 정리해 주시고 예. 그리고 다른 얘기로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그 스포츠 평론가 최동원 선생께서 매우 격앙된 저렇게 화를 참지 못하면서 이렇게 참으려고 애를 쓰면서 방송하시는 거 처음 봤습니다. 네. 오늘 새로 가입해 주신 조합원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서 젠카 와이프님, 라젠카입니까? 사는 곳을 밝혀주지 않으신 마담 봉추님, 경남 함안군에서 물 한 잔님 예비조합원으로 등록해 주셨습니다. 경기 화성시 능동에서 시골 기공자님, 부산 영도구에서 파티마님, 이 두 분은 취재까지 맞춰주신 정식 조합원으로 등록을 해주셨어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